자,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4강으로 대표값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 중1 교과서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대표값 단원이 중3에서 중2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대표값이란 뭐냐? 대표값은요. 어떤 주어진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랍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대표값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자, 뭐냐? 대표값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중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올바른 것을 세 가지 고르면 되는데, 그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먼저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용어부터. 자,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수학 성적을 자료를 얻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총 30명이 있는데 1번은 뭐 75점, 2번은 74점, 뭐 3번은 89점, 4번은 5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이 30개 자료 각각 하나를요. 별량이라 합니다. 별량. 뭐 변하는 양이라고도 합니다. 별량. 별량이 30개 있는 거죠. 자료의 별량이. 그죠? 그래서 이 성적을 수치화한 자료들의 별량이라 하고요. 그 별량 30개가 있는데 이 별량에서 우리는 보통 성적을 내면 제일 중요한 게 평균을 잘 냅니다. 평균. 그죠? 그 모든 과목수를 다 과목수의 점수를 다 더하고 과목의 개수 나눠서 나 평균이 75점이야. 나 평균이 8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이 아주 깔끔한 대표값이 됩니다. 대표값 그죠? 평균 됩니다. 평균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평균만으로 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값으로. 그래서 이제 대표값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적 같은 경우야 대표값을 평균을 책정하지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신발 가게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물건을 팔라 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걸 놔두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뭐냐? 그러면 신발 치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 통계를 냈을 때 신발 치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 걸 위주로 놔두면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남자는 280보다는 270이 더 많고 여자 같은 경우는 225보다는 240이 더 많으니까 240을 좀 더 많이 놔둬야겠다. 같은 모델이라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긴 이 240과 270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자료는 평균을 냈을 때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평균을 냈을 때 물론 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40, 245, 뭐 240 이렇게 세 명의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세 명의 평균을 내본다면 절대 240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240과 245와 240을 더해서 3을 나누면 소수점으로 떨어질 뿐더러 240이라는 이 수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최빈값입니다. 최빈값. 알겠죠? 최빈값. 가장 빈도가 많은 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0, 240, 240 보니까 이 셋 중에 240이라는 빈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는 최빈값이 24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성적을 냈을 때 평균보다 신발 사이즈의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표값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평균을 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반에 50m 달리기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는데 어떤 친구는 뭐 대체적으로 뭐 8.7, 8.5, 뭐 9.1, 뭐 8.7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는데 어떤 한 놈이 육상 대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육상 대표여가지고 6.1이 나온 거야. 6.1이. 와 대단한 놈이야. 그죠? 쌤도 쌤 어릴 때 6.3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6.1이 나왔어요. 와 대단한 친구야. 근데 이렇게 더해서 평균을 내면 이 값 때문에 이 평균이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걸 이상치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치달은 거죠. 너무 성적이 좋거나 너무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오케이. 그러면 그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눴을 때 제일 중앙 걸 고르자. 그래서 중앙값, 말 그대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또 다른 세 번째 대표값으로 선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값에는 평균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있다는 사실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중앙값도 나중에 계산하는 법을 알게 되겠지만 중앙값의 단점은 이 극단치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 예전에 여러분 뭐 올림픽 이런 데 보시면 그 싱크로나이즈든가요? 그 종목에서는
실제로 그 심사위원들 점수 중에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것을 배제하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야 이제 극단치를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면 범위라는 것은 그 전체 자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값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이 30명을 조사했는데 제일 낮은 점수가 52점이었고요. 제일 높은 점수가 99점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범위는 99에서 51을 뺀 차입니다. 차는 47이네요. 그때는 범위가 4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범위는 대표값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의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반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작은 점수와 제일 큰 점수가 큰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편차라는 내용과 분산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편차를 설명해 본다면 편차는 아까 말했던 별량 있죠, 별량. 그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알겠죠?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건 이제 우리 중3 때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편차랑 분산이요. 그래서 이 분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편차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년 1반에 땡땡 중학교 1학년 1반에 수학 성적이 평균이 70이고 지금 내 점수가 74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자료의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편차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점수가 65점이면 65 빼기 70은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편차는 양수, 음수, 뭐 물론 0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 점수가 딱 70이야. 그럼 난 딱 평균이네. 이때는 편차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차는 양, 0 다 될 수 있고요. 이 편차는 분산을 구하기 필요하다. 하지만 대표값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해결했고요. 답을 내보시면 현입니다. 현. 그죠? 현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2번은 좀 단어 표현을 좀 배워보자고 문제를 냈습니다. 뭐냐? 위에서 구한 대표값들에 대한 영어 표현을 고르면 되어 있는데요. 최빈값은 영어로 모드입니다. 모드. 자, 그 다음에 평균을 영어로 보시면 mean입니다. mean이요, mean. 우리 보통은 평균을 average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엑셀의 함수를 구해보시면 average를 누르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코딩 유행하죠, 코딩 그죠? 이 코딩에서는 주로 mean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봤고요. 일단 마지막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죠. median이랍니다. median. 약간 중앙 같아 보이죠, 그죠? median. 그래서 mode, mean, median을 합쳐서 우리가 대표값이라 부르고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요걸 세 개 합쳐가지고 m이 지금 세 개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얘를 3m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알죠? 3m. 그래서 대표값으로는 이 m으로 시작한 단어 세 가지가 대표값이다. 최빈값, 모드, 평균, 민, 중앙값, 미디언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어서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나옵니다.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두 가지 고르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하기 적절한 거.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전과목 성적입니다. 전과목 성적은 뭐 국어 72점, 수학 54점, 영어 88점, 점수가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죠? 이것들 중에는 내가 얼마나 골고루 공부했냐를 판단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과목 성적은 최빈값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색깔. 자, 우리 반 1학년 1반에 30명이 있는데요. 30명에 좋아하는 색깔을 다 조사했어요. 어떤 친구는 하늘색, 나는 빨간색, 나는 노란색. 자,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어떤 친구 또 빨간색, 또 노란색, 또 초록색, 남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개 자료가 모아져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숫자가 아니어서 일단 첫째는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이 중간에 뭐 빨그스름, 노르스름 할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아닌 자료들은 애초에 평균을 낼 수가 없고요. 중앙값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때 도입하는 것이 바로 최빈값입니다. 주어진 30개 자료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된 게 뭘까? 제일 많이 선택된 게 뭘까? 만약에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조사해봤는데 하늘색 1명, 빨간색 9명, 노란색 7명, 초록색 6명 이렇게 쭉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이것도 적고요. 이때는요.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최빈값이 이 9라는 숫자가 아니라요. 최빈값은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최빈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색깔을 물었으면 그 색깔을 답으로 한 이 빨간색이 최빈값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빈값은 주어진 자료가 수치 자료가 아닐 때, 수치화된 자료가 아닐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황 색깔은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읔은 모두 다 다른 수치의 자료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죠. 물론 보세요. 이건 간단하게 다섯 명의 학용품 개수를 조사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1개, 2개, 3개, 7개, 10개입니다. 모두 다 다른 수치의 자료는 빈도수가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바로 뒤에 배울 거예요. 최빈값이 없습니다. 얘는.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안 되고, 자, 신발 사이즈. 아까 얘기했죠, 그죠? 신발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대한 많이 팔고 싶으니까 신발 사이즈 수치가 가장 많은, 통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놔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빈값의 의미가 있죠. 뭐 남자 같으면 270, 여자 같으면 235, 240, 뭐 정도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을 더 많이 주문해 놓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응과 애가 돼서 애입니다. 애. 그죠? 두 번째는 정이네요. 정. 그죠? 애. 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 3, 4, 5, 5, 6의 대표값을 있는 대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1, 3, 4, 5, 5, 6입니다. 자, 자료는 6개고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최빈값이 바로 보이네요. 최빈값. 뭡니까?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거. 오케이. 5가 2번 나고 나머지는 1번이니까 최빈값은 5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값 가겠습니다. 중앙값은 뭐냐, 여러분? 중앙값은 자, 6개니까 자료 개수가 짝수예요. 그죠? 그러면 양 끝 걸 다 제거합니다. 보세요. 제거. 그럼 남은 게 4랑 5인데 짝수기 할 때는 반드시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경우에는요. 요 4와 5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합니다. 그럼 4와 5의 평균은 4.5니까 중앙값은 4.5가 되겠습니다. 4.5. 아시겠죠? 물론 2분의 9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평균은요. 이것들 모조리 다 더한 걸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4, 9, 11이네요. 4 더하기 9 더하기 11이면 24인가요? 그러면 평균은 4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평균은 4, 중앙값은 4.5, 최빈값은 5가 됩니다. 다 골라주시면 박이 나옵니다. 박. 자, 마지막 5번이에요. 5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빈값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다음 중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골라달라 했어요. 않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앞서 했듯이 1, 2, 3, 4, 5입니다. 이것들은 빈도수가 다 똑같습니다. 한 번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 없다 배웁니다. 없다고 합니다. 이게 최빈값 없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요. 1이 2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이 자료는요. 최빈값이 1과 2, 2개로 존재한다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3, 3, 3, 3, 3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최빈값이 3이라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이 몰빵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최빈값이 없다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은 오케이.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또 빈도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최빈값이 없다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빈값이 없는 경우는 다 조합해 보시면 꿈이 나옵니다. 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박정현이라는 님이 부르신 꿈에라는 노래입니다. 꿈에. 그죠? 꿈에. 발라드 아주 좋은 발라드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최빈값, 평균, 중앙값.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표값은 평균인데 왜 굳이 최빈값을 배우지? 왜 굳이 중앙값을 배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가게 되면 뭐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법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그 자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된 게 대표값이고 여러분. 근데 하나만 더 설명해 볼게요. 뭐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이거. 자, 7, 7, 7, 7, 7, 6, 7, 8, 7, 7. 자, 여기 봅시다. 이거 두 자료가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77777도 평균이 7이고요. 67877도 평균이 7입니다. 그죠? 다 더해서 5로 나눠보시면 다 7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평균 7, 얘도 평균 7인데 자료는 다른 자료란 말이에요. 그죠? 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5, 7, 9, 7, 7 이거 봐요. 이것도 자료의 평균이 7입니다. 이 세 개가 자료의 평균이 다 같은데 그럼 대표값만으로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특징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필요한 게 이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랬죠.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산포되어 있나, 흩어져 있나,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산포도라고 하는데요. 그 산포도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분산입니다. 분산. 이거는 좀 개념이 많은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3 때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 1호 계정 때 중3 단원 제목이 대표값과 산포도였어요. 근데 이 산포도만 중3으로 남기고 이 대표값을 중1로 떼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이 정도 파악해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최빈값은 최빈값이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거 이미 잘 파악하시고 최빈값은 특별히 숫자가 아닌 자료도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